톨스토이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거울을 딱 마주보게 세워놓고 독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 거울에 비친 삶을 살고 싶냐고 말이죠. 그리고 레빈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분신, 레빈을 통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탐구했던 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여정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소설의 첫 문장부터가 사실 정말 유명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네, 바로 그 문장이요.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게 사실상 소설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들 하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제목은 안나 카레니나일까? 이 첫 문장은 사실 레빈의 이야기,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예고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톨스토이는 일부러 독자를 안나의 그 강렬한 이야기로 확 끌어들인 다음에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구조를 택한 거죠.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려는 장치요. 한쪽에는 도시, 사교계 이런 걸 배경으로 사회 관습에 저항하면서 모든 걸 내던지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있죠. 짜릿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내면의 불안감 속에서 파멜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레빈과 키티가 있고요. 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어찌 보면 훨씬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죠. 처음에는 거절의 아픔도 겪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서로 성장하면서 단단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톨스토이는 안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 그 끝은 뭘까 하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반면에 레빈의 삶을 통해서는 그 지난한 과정을 찾아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그려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안나가 소설의 비극을 담당한다면 레빈은 소설의 철학을 담당하는 진짜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에 가까워요. 근데 레빈한테 키티의 거절은 단순한 실현이 아니었어요. 실존적 위기의 방아쇠가 된 거예요. 방화세요? 네,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대체 뭘 위한 거지? 하는 질문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실제로 소설 속 레빈은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특권 계급의 오만함을 떨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 면이군요. 네, 그가 시골에서 몰두했던 농업 개혁이 딱 그 증거예요. 그는 농민들이랑 이익을 공유하고 과학적인 영농을 도입하려고 해요. 되게 선구적인 시도죠. 네, 이상은 좋았죠.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그의 방식을 의심하고 심지어 비웃으면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 하려다 잘 안 된 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노동 이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이상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면서 그의 실존적 위기는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에 형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뇌가 정말 극에 달하게 됩니다. 책이나 이성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네, 아주 처절하게 깨닫죠.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성장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군요. 네, 브론스키에게 버림받고 병을 앓으면서 내면이 단단해진 키티?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속에서 헤매던 레빈. 네, 바로 그 두 사람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분필 장면이요? 네, 테이블 위에 분필로 단어의 첫 글자만 써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은 단순히 로맨틱한 순간 그 이상이에요. 두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정신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읽고 이해하는 관계. 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제시하는 이상적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이상적인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의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들리는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톨스토이는 무슨 이야기가 더 하고 싶었던 걸까요? 톨스토이에게 결혼과 가정의 완성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레빈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건강한 아들, 안정된 삶까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살을 생각한다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완전히 반직관적이죠. 마치 평생을 준비해온 큰 목표를 이룬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이게 다라고? 이렇게 묻는 듯한 그런 극심한 허무감 같은 거예요. 레빈은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벅찬 행복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의미함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기체 거품이 잠시 생겼다가 터지는데 그 거품이 바로 나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군요. 행복의 정점에서 마주한 허무주의라니 정말 잔인하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비는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이 엄청난 실존적 위기를 대체 어떻게 극복하나요? 해답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 농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요.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하느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인데 철학자 레빈에게는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말을 통해서 선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초월해 있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가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선함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요. 톨스토이 자신이 극심한 사상적 종교적 방황 끝에 자신만의 기독교적 무정부주의 사상을 정립하는 때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시기적으로도 그렇군요. 네. 레빈의 고뇌와 깨달음은 사실상 톨스토이 자신의 정신적 여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의 비극과 레빈의 구원, 이 두 개의 거대한 서사를 통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두 가지 삶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선택을 강요하죠. 첫째는 안나의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했지만 결국 사회와 자기 자신 안에서 파멸에 이르죠. 이건 나 자신의 행복만을 좇는 삶이 마주할 수 있는 비극적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레빈은 정반대의 길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요. 그렇습니다. 레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다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최종적으로 나를 넘어서는 더 큰 가치, 톨스토이의 언어로는 신 혹은 이유 없는 선을 위한 삶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개인의 욕망과 이성을 넘어서는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안나의 그토록 강렬하고 비극적인 삶은 결국 레빈이 도달한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배경장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안나가 기차에 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위한 삶의 파국을 증명했다면 레빈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일 테고요.